안정적인 현재에 안주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걸 걸고 미래로 뛰어들 것이냐.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볼 이야기는요, 바로 국내 최대 수소기업 덕양에너젠의 아주 담대한 도전에 관한 겁니다.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가요, 그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베팅을 시작했거든요. 과연 이 승부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덕양에너젠이 처한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 그레이 수소는 지금까지 회사에 안정적인 돈을 벌어다준 기존 사업이에요. 하지만 환경 오염이라는 분명한 한계가 있죠. 반면 오른쪽의 블루 수소는 미래의 대안으로 꼽힙니다. 깨끗하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겁니다. 덕양에너젠은 바로 이 블루 수소에 회사의 명운을 걸기로 한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엄청난 베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 회사가 가진 그야말로 깨지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경제적 해자가 정말 깊고 넓은 회사거든요. 덕양에너젠의 사업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공정 연속성 보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객사인 정유공장이나 석유화학 공장들은 단 1분 1초라도 멈추면 손실이 막대합니다. 덕양에너젠은 바로 그 공장들이 절대 멈추지 않도록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듯 수소를 끊임없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고객의 비즈니스 생존을 보장하는 서비스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완벽한 서비스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석유화학 공장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를 아주 싸게 사들여요. 둘째, 이걸 불순물이 거의 없는 99.999% 초고순도 수소로 만듭니다. 셋째, 그리고 이 부분이 핵심인데, 땅 밑에 직접 묻은 독점 파이프라인으로 고객사 공장까지 다이렉트로 공급하죠.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판매를 보장받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파이프라인이 덕양에너젠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경제적 해자입니다. 한번 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고 나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공급업체를 바꾸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의무인수도 계약이 안정성의 정점을 찍습니다. Take or pay, 말 그대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돈을 내거나 해요. 고객사는 계약한 양을 쓰든 안 쓰든 무조건 돈을 내야 합니다. 덕분에 덕양에너지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꾸준한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거죠. 정말 빈틈이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박해 보이는 회사가 지금 재무적으로는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돈은 이렇게 확실하게 벌고 있는데 왜 재무제표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걸까요? 실제 재무보고서에 나온 지표들인데요, 숫자에 익숙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딱 봐도 뭔가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첫 번째 숫자는 유동 비율 49.69%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단기 빚을 갚을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보통 100%는 넘어야 안전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50%도 안 된다는 건 쉽게 말해 당장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두 번째는 부채 비율 138.79%입니다. 이게 불과 2년 전만 해도 60%가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2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어요. 회사가 아주 큰 빚을 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무서운 숫자들은 사업이 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이건 바로 미래를 위한 거대한 투자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투자 초기에는 돈만 쓰고 수익은 없어서 실적이 뚝 떨어졌다가 나중에 성공하면 J자 모양으로 급격히 치고 올라가는 현상, 바로 J커브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모든 재무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뭘 하려는 걸까요? 그 거대한 목표는 바로 블루 수소로 가는 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 달려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정체는 바로 S-오일 샤인 프로젝트와 연계된 수소 공급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덕양에너젠의 미래를 완전히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20년 8월 이 공장이 성공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회사는 엄청난 현금을 벌어들이면서 블루 수소 시대를 활짝 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지금의 재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가 정말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활을 건 승부인 거죠. 그런데 이 위험한 도박에는 아주 강력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인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CHPS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청정수소를 써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즉 덕양에너젠이 블루수소를 만들기만 하면 나라가 그 시장을 보장해준다는 뜻이에요. 리스크를 크게 낮춰주는 정말 결정적인 한방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분석가들은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60% 확률의 기분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잘 풀리는 최상의 시나리오와 반대로 모든 게 꼬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각각 20% 확률로 존재하네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확률이 높은 기본 시나리오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겁니다. 2026년에 S-오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안정적인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업 가치가 다시 제대로 평가받게 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여기에 운까지 따라주는 게 바로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정부 보조금도 더 받고 금리까지 내려가서 투자 부담은 확 줄어들고 준비하던 다른 신사업까지 대박이 나는 거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우뚝 서는 꿈같은 시나리오입니다. 반면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믿었던 S-오일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막대한 투자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긴급 자금을 수혈해야 할 수도 있고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으면서 회사의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죠. 그렇다면 이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최종 결론은 의외로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덕양에너젠의 성공 여부는 결국 투자자가 지금의 이 재무적인 고통과 불확실성을 참고 견디면서 프로젝트가 진짜 결실을 맺는 2027년까지 기다려줄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독양에너젠의 사례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맞서서 더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와 기업들은 과연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